네. 자, 3부 시작해 보도록 예. 하죠. 자, 오늘 저희 3부 진행을 그 오늘 유사님 만나볼 텐데 네네. 사실 저희가 방송 네. 준비하기 전에 막 이런저런 뉴스들도 찾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전해드릴까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네. 사실 오늘 저는 뉴스를 참 찾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렇게 그래요? 많은 뉴스가 있지 않았던 날인데 저 오늘은 금융위기 15주년. 네. 가장 중요한 뉴스. 예. 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금 몇 분 안 남아가지고. 아, 그러네요. 예, 저희 유선아님 바로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아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고 어제 ARM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제 상승도 참 괜찮았죠. 그렇죠. 괜찮고 지금 또 프리마켓 보니까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자, 오늘 이제 주요 이야기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요 스케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나온 지표들은요. 일단 미국의 수출입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양쪽 다 상회했습니다. 수출과 수입 양쪽 다 상회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출 쪽이 늘었다라는 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일단 예. 수입 쪽 물가지수도 예상치보다 높지만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은 딱 미국 내에서 소비도 그렇게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지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는 미국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제조업 지수가 오랜만에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확장 국면에 다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업들 뉴욕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조업 지수가 늘었다라는 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재미난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중국이 슬슬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다. 특히 저번에 제조업 지수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비가 살아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대출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모든 이런 관련된 지표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고정자산 투자가 하회하기는 했지만 요거 빼고는 다 중국 쪽에서 현재 소비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결과에 가까운 지표가 나왔고요. 실직률도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쪽 지표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시면 중국 쪽에서 산업 생산이 살아나고 있고 소매 판매 지수가 드디어 8월에 나아지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기도 하면서 어제자 항생 지수가 오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중국에서 지표가 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게 굉장히 저는 근데 네. 물론 너무 좋은데 네. 이거 유가 또 오르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갑자기 계속 맞아요, 유가랑 맞아요. 연결하게 돼요, 지금. 지금은 좀 그런 상태죠. 예. 네. 참.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바로 TSMC가 장비 업체들에게 장비 들여오는 것을 좀 지연시켜 달라는 그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TSMC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TSMC 쪽에서 지금 자신들의 반도체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딜리버리를 늦춰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전달이 됐고요. 이런 소식에 따라서 TSMC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TSMC 쪽에서도 확인은 안 해주고 있는 상태고. 맞습니다. TSMC 쪽에서 현재 확인을 해주지 않는 상태고 사실상 투자자들도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이너스 0.5 정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디즈니가 목표가를 좀 하향했나요? 디즈니에 대해서 월가에서요. 효과를 하향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디즈니가 사실 얘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 요게 요즘 디즈니의 성장 포인트 중 하나인데 문제는 이런 쪽에 가입자 수에 대한 예상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원래 디즈니 들고 있던 거를 팔았는데 그 이후에 또 재미난 소식이 떴더라고요. 이제 디즈니가 ABC를 팔려고 한다. 이제 요거를 10조 원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의외로 디즈니 같은 경우 어제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장전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디즈니는 아직 우리가 ABC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뭐 파업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디즈니 쪽에서 사실 뾰족한 해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파업 관련한 부분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이들한테 네. 디즈니 워낙 이제 애들이 디즈니를 좋아하니까 뭐 주식 사주는 그런 것도 있었었고 있죠. 네. 예, 뭐 미국 내에서 뭐 디즈니에 대한 주가 사실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지 반응은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일단 뭐 현지 반응은 모르겠지만 저와 제 주변 인물들의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저는 디즈니가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파업이 끝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놓긴 했는데 어. 요즘 계속 저렇게 가입자 수 조절 나오니까 일단 무서워서 뒤로 빠졌습니다만 그래요? 일단 대부분 동의하는 평가가 예. 일단 저평가는 맞는데 문제는 뾰족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너무나 미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마블 영화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이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아까 ABC를 판다는 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ABC라는 채널이 어떤 채널이에요? ABC라는 채널은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종합방송 종합방송. 채널이죠. 딱히 뭐 키즈 채널만 하는 것도 아니고 ABC도 뉴스도 있고 뭐 반대로 아이들 관련한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히 뭐 하나에 치중된 어. 채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되게 인기가 많은 채널인데 이걸 판다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인기가 좀 없어졌던 채널인데 이걸 판다는 건지. 일단은 ABC 같은 경우는 뉴스 위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ABC는 뉴스 위주로 하는데 예전 같은 커다란 플러스는 없죠. 사실 요즘에는 뭐 테레비를 보는 인원들도 많이 줄었고 예전만큼 케이블 채널을 많이 보지도 않고 ABC가 분명히 뉴스 같은 쪽에서 여전히 유망한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예전 같지 않은 평범한? 모습들도 충분히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티모빌 쪽에서 재미나게 이번에 원래 담당하는 쪽이 티모빌은 원래 무선 네트워크라고 하죠. 핸드폰 관련한 네트워크만 담당을 하다가 이제는 광섬유 케이블 쪽으로 진출한다라는 뉴스를 내놨습니다. 일단 티모빌 같은 경우는 새롭게 틸만 파이버 코어와 같이 계약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광섬유 네트워크를 늘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광섬유 네트워크라는 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인터넷과 케이블 TV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바이든 쪽이 이런 인터넷 관련해서 모든 시골에도 인터넷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늘려가는 추세를 보이다 이런 인프라를 늘려가는 추세가 나오다 보니까 티모빌 쪽도 아마 그쪽에 탑승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한데 문제는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요 버라이즌, 차스터 아니면은 컴캐스트 쪽이 좀 아주 꽉 잡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과연 티모빌이 들어가게 됐을 때 얼마만큼의 시너지가 나올지는 조금 더 아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이 또 투자자들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노조 파업 얘기네요. 노조. 네, 다음 소식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커다란 뉴스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UAW가 자동차 3사 포드, GM, 스텔란티스를 담당하고 있는 전미 자동차 노조 15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15만 명 전체가 파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13,000여 명씩 나눠가지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노조는 최대한 커다란 고통을 자동차 회사들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더 커다란 고통이 되냐면 사실 15만 명이 다 같이 파업을 하게 되면 노조 쪽에서 갖고 있는 자금을 노조원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파업에 참가하는 인원들의 월급을 메꿔줘야 되는데 15만 명이 동시에 파업을 하게 될 경우 그 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들이 딜할 수 있는 파워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13,000명씩 나눠서 파업을 하게 되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자를 수가 없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결국 계속해서 운영하면서도 계속 생산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반대로 노조 같은 경우는 자금을 세이빙해 가면서 최대한 파업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 파업까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언에 의하면 노조에 의하면 약
36%의 임금 상승과 동시에 주 4일 근무하면서 5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합쳤을 때 36%보다 높은 약 50%에 가까운 46% 임금 상승에 가깝다라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노조 쪽에서도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포드와 GM도 우리가 46% 이거 36%주 4일 근무 이거 말도 안 되고, 다만 대부분의 다른 부분들은 들어주겠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련한 만약에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메꿔줄 월급도 니네한테 줄 거고, 우리가 월급도 20% 올려줄 거다. 그리고 신입 사원들의 월급도 50% 올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제안들이 다 거절을 당했고 무력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들었을 만큼 사실 둘 사이의 입장차가 명확하다 보니까 예. 사실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정말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 내용 보면서 노조는 별로 돈이 없고 기업들은 돈이 많다 이래갖고 그 내용이 뭔가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네. 아까 전에 뉴스 했을 때 뉴스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12,000명. 네. 그 정도 이제 파업에 들어갔다. 네. 저는 이제 12,000명이구나. 그냥 그런 전 그렇게 거구나. 생각했는데 네. 이게 지금 15만 명을 12,000명씩 쪼개가지고 그쵸. 돌린다니까. 순환으로. 와, 알겠습니다. 아니 유선남님 여론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번 파업에 대해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지역에 따라서 솔직히 의견이 많이 나뉘는 그렇긴 편이라고 할것 말씀드릴 같아요.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일단은 블룸버그나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되는 것은 일단 제가 예전에 뭐 제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신들의 살을 깎아먹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에 제가 아니면 방금 전 코너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요, 전기차는 간단하게 배터리에다가 모터 달고 바퀴 달고 간단하게 조향장치만 달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적은 부품으로 그냥 보통 다른 최근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노동력 자체가 작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증명이 되는 게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당 주는 돈이 혜택과 모든 부분들을 포함을 했을 때 테슬라에서 일하면서 받는 돈은 약 시간당 40불 정도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저렇게 자동차 3사 노조에서는 시간당 60불에서 65불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저렇게 UAW에서 자동차 노조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앞으로 내연기관차의 종말을 조금 더 빠르게 갖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자동화 설비가 가장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섹터가 자동차 제조업입니다. 이제 그런 설비의 도입이 훨씬 더 빨라질 거다. 아무래도 이런 높은 임금이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임금 상승을 도울 수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 갈수록 내연기관은 끝을 맞이해 가고 있고, 반대로 전기차 쪽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특히 UAW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너무나도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조금 더 크게 힘을 써보는 게 아닐까라고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언급이 되기도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제가 현지에 계시는 분이니까 예. 훨씬 더 깊이 있는 얘기가 예,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요? 저도 이제 자동차를 네. 예전에 있던 걸 제가 팔았고 네. 이제 사야 되는데 음. 내연기관을 사야 되나 네. 전기차를 사야 되나 되게 진짜 고민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연기관의 수명이 다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50대 50이었는데 내연기관이 싹 없어졌어요. 근데 2035년 기준이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되죠. 예, 맞아요. 예. 하여튼 뭐 시차가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간 많이 됐네요. 다음은 ARM. IPO는 일단 성공했어요. 맞습니다. ARM 같은 경우는 어저께 사실상 소폭 상승하다가 내려올 때 저도 좀 사기는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더 크게 오르게 되면서 25%가량 오르면서 ARM의 IPO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인스타카트가 역시 제가 몇 번 여러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지만 결국 ARM은 앞으로 나올 IPO의 선봉장 같은 느낌으로 약간 이 ARM이 잘 돼야 그 뒤에 것도 잘 된다라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인스타카트가 실질적으로 ARM이 저렇게 성공적인 부분을 보고 오늘 자신들의 IPO 한마디로 공모가 가격 레인지를 26불에서 28불에서 28불에서 30불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그리고 10시 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자,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들을까요? 지금 딱 30분인데 예. 그래요? 예. 하나 더 가시죠. 자, 하나만. 네. 하나만 알겠습니다. 더.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캐시우드가요.
테슬라 주식 13밀리언 달러어치를 팔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가지고 로블록스를 구매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캐시우드가 테슬라가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다기보다는 캐시우드 내 이 운영하고 있는 ETF 내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계속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한번 종을 울려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을 치고 나서 네. 제가 아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도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맞아요. 어도비 한번 좀 실적 나왔어요. 해주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15주년 금융위기 네, 종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금융위기 15주년 금 쳤습니다. 자. 금을 쳤대. 종 쳤습니다. 금융위기 15주년 주식시장이 예. 방금 열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시장은 보도록 하겠고 안 그래도 맞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어도비 많이 궁금하실 것 어도비를 같아요. 한번 먼저 좀 집어주시겠어요? 네, 현재 어도비가 어닝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사실 어도비가 어닝이 나왔는데 매출과 EPS 양쪽 다 소폭 비트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가이던스마저도 매출은 예상치와 비슷하고 EPS도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이 있었는데 선반영이 너무 높게 된 탓인지 그리고 어닝콜에서도 AI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가 밝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져 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높은 선반영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높은 선반영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어도비 실적 발표에서 뭔가 펀더멘털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았고 그냥 일단 사람들이 기대감이 많았고 좀 그 정도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실적이 나왔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왔고 워닝도 예상치보다 비트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선반영이 무조건 비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쓰는 어닝 예측 툴에서 이제 ZEX 레이팅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실적이 비트할 거다라는 의견이 대세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선반영이 좀 악영향이 됐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하나만 더 짚고 그러죠. 네, 마무리하죠. 자, 니콜라 소식을 가져오셨는데 최근에 니콜라가 또 뭐 좀 엄청나게 또 변동성을 좀 주고 있더라고요. 그쵸. 자, 어떤 소식일까요? 맞습니다. 최근 니콜라 같은 경우는 여러 소식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리콜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라가 갑작스럽게 이번에 Q&A 세션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Q&A 세션을 진행을 하면서 수소 태력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최종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곧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니콜라의 주가가 폭등하는 결과가 나왔고 반대로 마지막으로 좀 재미난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유니티가 지금 급락했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이게 새로운 수입 구조를 발표를 했는데 예. 투자자들이랑 디벨로퍼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방식의 과금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유니티에 관련해서 강력한 비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방식이 뭐냐면 여태까지는 뭐 게임이나 회사의 사이즈나 매출 관련해서 그것에 관련해서 요금을 차징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스톨이 될 때마다 게임을 산 사람이 아니라 게임을 산 사람이 한 번 인스톨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요금이 차지가 되고요. 두 번 인스톨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요금이 차지가 되게 바뀌다 보니까 이 진짜. 인스톨 베이스로 요금이 바뀌는 문제 덕분에 지금 현재 유니티가 현재 이 CEO가 자기 맘대로 내부적으로 반대가 있었는데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풍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소프트웨어나 아이, 말도 안 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아니면 플랫폼 기업의 좋은 점이 뭔데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그러니까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건데 그걸 인스톨 기반으로 하면은 소식. 말이 안 되지. 좀 되게 특이한 방식이긴 하네요. 저희 그 대화창에도 유니티 살까 했는데 샀으면 당할 뻔했네. 슈렉이 방식이죠. 슈렉이 방식. 그렇죠. 슈렉 방식, 예. 슈렉 방식. 아, 참.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뉴스들 예. 많이 봤습니다. 예. 자, 유선남님 이번 한 주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뵐게요. 두 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음 소리가 너무 청아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자, 저희 또 애교머리 유선아님.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잠시 지금 한 4분, 5분 정도 약간 이렇게 지체가 됐는데 지금 S&P 500은 0.41% 하락하고 있고요. 다우도 0.11% 하락, 나스닥도 0.43% 하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네. 보시죠. 자, 러셀 같은 경우에는 또 1.4% 네, 상승을 또 하고 있네요. 지금 크루드 오일, 자, WTI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 물론 소폭이지만 거의 아직까지 또 90불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히트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도비가 지금 3%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네. TSMC 뭐 장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장비 기업들,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마이너스 3%, 그다음에 램 리서치도 거의 뭐 3%, 2.84%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도비가 또 4%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장 초반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종목들 특정 종목들 외에는 지금 아마존이 마이너스 1% 좀 넘어가고 있고요. 빅테크들도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페이팔이 좀 올라가네요. 사실 진 크레머가 뭐 페이팔에 대해서 약간 앞으로 향후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한다라는 뭐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페이팔이 지금 1% 좀 올라가고 있는 1.6%.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은 아마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포드는 한 1% 가량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GM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GM은 0.16% 올라갔습니다 지금. GM은 0.16% 올라가고 있고 스텔란티스 한번 볼까요? 스텔란티스도 한 0.5% 정도 올라가고 있고 자 일단 파업이 돌입하긴 했지만 주가에는 아직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저기 상승하는 종목들과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면요. S&P 500 기업 가운데 제일 큰 상승을 보이는 게 파라마운트 글로벌, 페이팔, 디즈니, 뉴몬트 코퍼레이션, 에스티로더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좀 많이 안 올라왔던 종목들이 오늘 상승 상위에 좀 눈에 띄고요. 하락하는 종목들 가장 큰 게 지금 S&P 500 기업 가운데는 어도비입니다. 어도비가 제일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레나, 그 다음에 이제 CLA 코퍼레이션 이거 반도체 기업이죠. 그리고 뉴코어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철강 기업 이런 기업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있어요. AR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지금. 그래서 어제 사신 분들은 그래도 꽤 수익이 꽤 수익이.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가 틀렸네. 다행입니다. 오늘 끝까지 가봐야 돼. 첫날 사신 사람 끝까지 가봐야 돼. 오늘 왜 끝까지 가봐야 되냐? 네네. 금융위기 15주년이니까. 금융위기 15주년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야, 6%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자, 전체적인 움직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저희도 여기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혹시 또 특별한 뉴스는? 지금 저희가 다 언급을 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CNBC에 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CNBC에 있는 지금 브레이킹 뉴스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시장이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지 앞에 뭐 ARM 홀딩스, 어도비,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저희가 앞서서 다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고 뭐 앞에서 이제 산업재 어떤 생산에 있어서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에 대해서 뭐 좀 뭐 예상치보다 좀 비트했다. 뭐 그런 모습인데 이건 크게 뭐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입 어떤 비용에 대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도 사실 뭐 지금 어떤 주가에 뭐 어떤 극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일 프라이스 여전히 좀 높다. 2023년 가장 높은 지금 유가를 찍고 있다. 자, 그러한 뉴스들이 있고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다. 지표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 시장은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유럽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저거죠.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다 왔다에 대한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미국 시장은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에 대한 그 펀더멘털한 특별한 이유가 지금 아직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 대신 종목 가운데 애플이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 떨어지고 있는 거랑 이런 것들이 좀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매크로 장세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지금 뭐 유가가 더 올라갔다 아니면 금리가 더 올라갔다 이런 모습보다는
지금 종목별로 주요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것이 시장의 하락을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일단 초반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네. 작년에 음. 이 글로벌 라이브 하면서 네. 메타를 샀잖아요. 네. 요번 개편 때 네. 제가 하나 찝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아직 오늘요 말고. 아니면 아직 아니고 다음 주. 주쯤에 제가 봐두고 있는 게 좀 있어서 한번 같이 새로운 하나의 시즌으로 좋습니다. 점 읽고 가시면 다 박살 난다는 거. 예.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재미로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제 2명이 방송을 한 건 정말 오랜만인데. 예. 사실 뭐 과거에 뭐 네. 여러 방송을 좀 같이 했다가 이렇게 이제 호흡을 맞추니까 뭐 네. 이제 한 주가 됐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고 네, 예. 또 이제 내년도 기대가 되고 그렇죠. 예. 10년 뒤도 기대됩니다. 금융위기 25주년 때 또 같이 하시죠. 같이 하시죠. 네, 같이 예. 하시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밤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글로벌 라이브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